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의 무게는 어디까지일까? 그 질문은 은호의 귓가에서 여전히 메아리 쳤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후 은호는 거울 앞에서 낯선 자신과 마주할 때마다 몸이 굳었다. 고성이가 뱉은 "넌 내 딸이야" 라는 말은 칼날처럼 뇌리에 박혔다. 거짓이라 외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정순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순이의 얼굴은 전화를 받자마자 순식간에 굳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다. 뭐라고요? 강호가 채권자한테 붙잡혔다고요? 구속영장까지? 수화기를 쥔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탁자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순이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호는 달려와 물었고 곧장 답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술에 절어있던 강호는 곧 들려온 경찰의 출석 요구와 채권자들의 협박의 분노와 체념을 뒤섞어 절규했다. "누나도 누나 아니잖아. 다 거짓말뿐이야. 우리 집은 다 거짓뿐이야." 그의 얼굴은 이미 멍투성이었고 손에는 깨진 술병이 들려 있었다.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져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절망은 방안을 가득 메웠다. "나 같은 놈 버려. 그냥 살아. 우린 다 끝났어." 은호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울부짖었다. "강호야, 넌 내 동생이야.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절대 너 버리지 않아." 하지만 강호는 더 이상 믿음을 붙잡지 못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말끝은 술 냄새와 함께 허공에 흩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순이는 말없이 벽에 기대앉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쉽게 울 수도 없었다. 아들의 무너진 얼굴, 딸의 흔들리는 눈빛, 그 모든 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순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다. 늙은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 떨림은 은호의 눈에도 그대로 비쳤다. 은호는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흔들렸다. 한쪽 팔로는 술에 절어 몸부림치는 강호를 붙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바닥에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있었지만 방 안에는 오히려 깊은 고립감만 맴돌았다. 강호는 술 기운에 잠들듯 쓰러져 있었고 정순이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가족이란 이름 하나로 버텨왔던 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서로를 구할 수 없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집 한가운데에 갇힌 듯 세 사람은 각자의 절망 속에 파묻혀 있었다. 은호는 술에 취해 쓰러진 지강호를 부축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동생의 피멍든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이 틈을 고성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발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고급 코트를 입은 고성이가 들어섰다. 은빛 귀걸이가 흔들리며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차가운 그림자가 방안을 지배했다. "이제 알 때가 됐어."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간을 파고들었다. 은호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구두 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은호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녀는 강호를 흘끗 내려다보다 곧바로 은호에게 시선을 꽂았다. "은호야,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귓속이 웅웅거렸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저한테는 엄마가 있어요. 날 키워준 사람은 정순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지만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부정해도 소용없어. 내 피는 내 피야." 은호는 온몸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현실이 산산이 조각나는 느낌이었다. "그럴 리 없어. 지금 와서 왜?" 고성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손을 뻗어 은호의 뺨을 스치려 했으나 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너를 지켜본 세월이 얼마나 긴 줄 아니? 내가 울 때, 내가 웃을 때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은호는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때 고성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호를 압박하듯 속삭였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내 동생 감옥에 가고 싶지 않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내가 내 딸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너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아이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넌 강호도 너 자신도 살릴 수 있어." 은호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동생의 절규와 고성이의 목소리가 뒤엉켜 메아리쳤다. "강호를 정말 구할 수 있어요?" 그 물음에 고성이는 서서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그래, 내가 가진 힘으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내 딸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야." 은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은호는 고성이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동생 지강호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녀의 손을 잡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너져도 강호만 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혁과 성재는 동시에 움직였다. 지혁은 밤새 현장에서 뛰며 돈을 마련해 채권자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 지강호는 감옥에 갈 애가 아니야. 시간을 줘. 내가 대신 갚겠다. 눈빛은 단단했다.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왜 자꾸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요? 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내가 버텨야 하니까.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성재는 또 다른 길을 택했다. 법무팀과 연결해 강호 사건의 허점을 찾고 채권자의 뒤에 누가 있는지 파헤쳤다. 결국 그는 고성이가 배후에서 판을 키웠다는 정황을 알아냈다. 성재는 분노에 떨며 은호를 향해 말했다. 내가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내 동생,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고성이, 내가 무너뜨린다. 은호는 놀라 눈물을 터뜨렸고 그 순간 성재의 마음은 더 깊어졌다. 그녀의 출생 비밀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속으로 다짐했다. 지은호가 누구의 딸이든 나는 그녀를 지키겠다. 한편 고성이는 성재와 박진석 부자의 관계를 흔들며 회사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은호를 내세워 임원진 앞에서 입지를 넓히려 했고 동시에 성재를 고립시키려는 술수를 꾸몄다. 그러나 성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고성이의 과거를 파헤쳤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내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떠났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어왔던 이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고성이가 퍼뜨린 조작된 소문이었다. 진실은 끔찍했다. 성재의 친어머니는 결백했으나 고성이의 음모로 파멸당했다. 젊은 시절 고성이는 박진석의 회사를 출입하는 파견직 여직원이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당시 박진석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유혹이 많았다.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고성이는 성재의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처럼 꾸민 사진을 조작해 박진석에게 흘렸다. 술에 취한 여자를 호텔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진, 통화 기록을 조작해 만든 내연 관계의 흔적들, 모두 고성이가 꾸민 계략이었다. 박진석은 격분했고 결국 아내를 내쫓았다. 그리고 빈자리에 고성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눈물로 동정을 사고 헌신적인 척하며 조금씩 박진석의 마음을 차지했다. 결국 그녀는 그 집의 안주인이 되었고 성재의 새어머니가 되었다. 성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망가뜨렸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게 당신이었어. 분노로 떨리는 성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고성이는 여전히 태연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누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나 성재는 다짐했다. 내가 세운 자리는 무너진 모래성이다.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지혁과 성재가 각각의 방식으로 강호 사건을 해결해주자 은호는 더 이상 고성이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난 당신 딸 아니에요. 그리고 강호도 당신 도움 없어도 지켜낼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고성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판을 준비했다. 성재와 박진석 부자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권력을 모두 동원하기 시작했다. 성재와 고성이의 본격적인 대립이 막을 올렸다. 성재는 회사 안에서 그녀의 거짓과 음모를 파헤치며 반격했고 지혁은 은호와 함께 삶을 재건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리고 은호는 두 남자의 다른 방식의 사랑 속에서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과연 그녀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고성이의 칼날 같은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도. 한편 이상철네 집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낡은 대문 앞에 툭 하고 떨어진 봉투 하나? 이상철은 무심히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힌 글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경매 개시. 그 문구는 번개처럼 가슴을 내려쳤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한번 끼치지 않으려 애써왔던 자신이 이런 낯선 단어 앞에서 무력해지는 날이 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뒤따라온 김다정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경매 개시?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몇 해 전 이웃이 간절히 부탁하던 순간이 생생했다. 형님, 저만 믿고 도장 한번 찍어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정직과 의리가 미덕이라 믿었기에 깊은 고민 없이 도장을 내밀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잘못된 도장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조옥래 할머니는 충격에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피땀 흘려본 집을 이렇게 빼앗아가냐. 아이고 내 팔자야. 김다정은 눈물을 쏟으며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어요? 가족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당신 혼자 정의롭게 살면 뭐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라고? 이상철은 대꾸하지 못했다.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현실은 더 깊은 죄책감을 안겼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막내 아들 이지환이었다. 집에 들렀다 우연히 채권 담당자와 마주친 그는 사태를 파악하고 곧장 형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큰일 났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잠시 정적, 그리고 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았다. 내가
갈게. 결혼식 이후 아버지와 거리를 두며 집을 등한시했던 지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어린 시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허름한 집을 지키려 발버둥치던 아버지, 새벽마다 일거리를 고민하던 어머니, 늘 기도를 놓지 않던 할머니, 그리고 항상 자신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무거운 등. 집에 들어선 순간 지혁은 무거운 공기에 짓눌렸다. 부모의 얼굴에는 절망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동생들의 어깨에는 무력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지혁아,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우리 집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러나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말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이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난 늘 형이 부러웠어.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랑 다른 사람 같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국 형도 우리랑 같은 가족이네. 같이 버텨보자.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그때 이수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평소엔 밝고 가볍게 웃던 막내딸이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 사실 무서워. 집이 사라질까봐, 우리 다 흩어질까봐. 근데 오빠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안심돼. 나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내가 가진 거라도 팔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벌어올게. 우리 집 절대 안 무너지게 할 거야. 순간 모두의 눈이 수빈에게 향했다. 김다정은 눈물을 삼키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수빈이도 다 컸구나. 조옥리 할머니는 손주들의 손을 맞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집은 무너져도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그땐 정말 끝이다. 이젠 다 같이 붙잡고 가자. 그리고 마침내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결혼식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집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난 늘 아버지답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널 상처만 줬구나. 지혁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저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같이 막아내요. 이번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결혼식 파탄 이후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김다정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향해 말했다. 여보, 이번엔 우리 같이 지켜내요.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말고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해요. 이상철은 더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그래, 이제는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지혁은 변호사와 금융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경매 절차를 늦추고 사업 인맥을 총동원해 방법을 모색했다. 지환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늘려 두 손으로 돈을 벌어보탰고 수빈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가족을 도왔다. 김다정은 생활비를 아끼고 조옥래는 매일 기도하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상철은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땀 흘리며 다시 책임을 다했다. 예전엔 서로 탓하고 각자의 길만 보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버티는 가족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혁은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아들의 책임감을 넘어 오랜 갈등을 넘어선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키는 사랑과 맞서는 용기 중 누가 진짜 어른이 되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걷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장을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